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제 증시 좀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를 공부를 하고 경제 차트를 보고 뭐 경제를 공부를 하면서 환율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환율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환율이 이제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에 돈이 모일 때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달러가 빠질 때는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비트코인과도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해요. 비트코인의 이 흡성대법 들어보셨죠? 알테를 빨아먹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죠? 외부에서 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규모가 좀 작으니까 이 달러가 이제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시장 전체가 또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달러에서 비트코인이 좀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2월 14일날 비트코인에 대한 단타 이야기 좀 드렸고, 그죠? 그리고 일정 부분 목표가 좀 작게 잡았다가 익절로스, 그리고 오늘 더 올라가게 되면 눌림목 매수, 이렇게 메커니즘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익절로스의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매매를 하실 때 명심하셔야 돼요. 네, 얘기가 잠깐 샜는데, 너무 다 먹으려 하지 마시고 적당히 팔고 들고 간다. 이 메커니즘을 항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대박 노리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가 이때 달러가 싸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118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얘가 이렇게 갈까요? 이제는 이렇게 갈까요? 라는 갈림길에 서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리는 부분이 요거란 말이야. 제가 3월 달에 주식이 좀 반등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그 메커니즘과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S&P가 이제 나스닥이 좀 폭락을 하게 되면서 꽤나 많이 빠지게 되면서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인 경우는 코인을 빨리 좀 청산해버리고 우리가 증시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코인 빨리 판 건 너무 아쉽네요. 제가 또 새롭게 또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또 뻘짓거리를 하고 있어. 돈이 모을 새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연락 주시면 대구에서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서 상담하시고 싶으시면 대구에 찾아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하나 얻어놨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아마 오픈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튼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게 좀 샜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경기는 침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변곡이 좀 된다.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이때 말도 안 되게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이때 말도 안 되게 돈이 풀리면서 이제 돈이 풀렸으니까 떨어진 부분이지,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메커니즘 동일하다. 나스닥 가기 전에 눈에 띄는 게 있네요. 가스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2.5달러 정도에서 여러분들 가스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싸요. 지금 가스가 굉장히 싼 건 맞아요. 그래서 요즘 누구죠? 경제부총리님가요? 추경호님 이렇게 엄청 갈굼하고 계시던데 가스비 좀 낮춰주세요. 우리 올랐을 때 이걸 책정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가스가 오를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안 올렸어요. 표를 얻으려고 갔다고 나쁜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들 그 정도 하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천천히 좀 올렸었고 이제 가스비 이렇게 떨어졌으면 가스비 낮춰줄 줄 아셔야지. 높은 가스비 계속 유지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주 싼 값이에요. 역대급 보면 가스비가 2달러대 초반을 유지했던 적이 몇 번 없어요. 잘 보시면. 그죠? 2달러대 초반 요 밑인데, 요 밑에 있는 가격대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 훨씬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게 웃기는 게, 가스를 생산을 이제 전쟁으로 가스비가 오르게 되면서 가스 생산 급격하게 늘리면서 가스비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가스 생산 업체들이 이제는 가스 생산 안 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또 반등을 또 하는 부분이거든. 반등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건데 3달러 넘어갈 시기는 무조건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진이나 이런 거 쓰셨던 분들이 괴로워하실 수 있으니까 가스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3달러 넘어가시면 파세요. 제 평단이 2.5 정도 됩니다. 2.5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선물은 아니고 그냥 ETF, ETN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증시 추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실 적에 이렇게 종목별 장세, 물론 이게 증시가 종목이 그 증시를 이기고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단타 치셔도 돼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실력이 되는 분들은 저는 그거보다는 저는 증시 추종형입니다.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느꼈던 게, 이 인간은 정시 추종형이구나. 그러니까 증시가 증시의 저점에서 단타를 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증시의 고점에서는 그냥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부터 올라가면 빅쇼트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만큼 많이 빠졌어요. 증시가 이만큼 빠졌다. 그죠? 이 2%가 4% 정도 되나요? 500이니까, 그냥 4% 좀 넘네요. 그러면 증시가 이만큼 빠졌다는 거, 일부 종목들은 몇십 % 빠진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증시가 죽을 거냐, 그럼 이것부터 쭉 두드려 맞고 내려갈 거냐라는 부분은 몰라요. 그런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비트코인도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2천만 원대 초반이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었고, 지금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죠? 그냥 뭐 보통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 증시 같은 경우도 비싸냐 싸냐의 부분이 있어서 나스닥이 지금 비싸다는 겁니다. 비싼 가격에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지금 이 크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고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가 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와주게 되면 여기서 빠지는 것은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전략을 취하게 되냐면, 지금 환율이 또 비싸졌으니까 이제 미국 증시 주식이 또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시기긴 합니다만, 코스피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기다렸다가 이거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인버스를 취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좀 싸졌으니까 한 2할 정도, 여유로운 정도로 그냥 당겨놓고 그냥 잊어버리시든지,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인버스를 해칭해서 이거 수익으로 마무리해서 다시 인버스로 잡았던 종목들을 다시 여기서는 매수 잡아서 뭐 좀 더 싸지더라도 9,200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9,200 정도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에서는 분할해서 쭉 진행해서 이제 나중에 큰 수익을 노리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쌤은 이제 S&P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한 이 정도, 숫자에 먹히지 마세요. 제가 조금 탕담하고 막 문자 받다 보면 전부 다 그 몇 포인트까지 간다고 그러냐, 몇 포인트 보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13,000 좀 넘어가는 가능성 생각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은 9,200 정도, 이 저점 깨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심각하게 만약 무너지게 되면 7,000까지 또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까지는 안 오겠죠. 근데 이까지는 보다는 많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내년 올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그때가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는 거지. 그때 쫄지 마요. 그때 이런 주식들을, 그리고 우량 수익 나는 종목들은 쫄지 마세요. 아시겠죠? S&P 외에 S&P도 마찬가지죠. S&P500은 미국의 대형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주들은 더 안 빠졌어요.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요 포인트에서 거의 50%에 대해 되돌림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61.8을 볼까 안 볼까 부분인데, 요렇게 해서 저는 여기 와주면 좋겠어요. 저기 와주면 저는 진짜 좀 뭐라고 할까, 영끌 매도를 좀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 이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매도 포지션 잡아왔잖아요. 그럼 수익 꽤 많이 났거든. 그럼 그 중에서 매도 포지션 하나를 여기서부터 계속 걸어두고 있을 거야. 무조건 수익 꽤 많이 났어요. 뭐 이오스 못 먹은 거 아쉬운 걸 달랠 수 있었던 정도는 수익이 난 것 같아요. 몰라, 누구냐 저거, 이런 거 뭐라고 할까, 아발란체나 이런, 누구죠? 뭐 그런 엄청 급등한, 몇 배 더 급등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 났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번트성 단타를 노리실 때는요. 번트성 단타 이런 거 뭐 보시면 일봉상에서 네, 일목균형표 기준 전환선 있죠. 이런 것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얘가 메이저예요. 얘가 메이저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4월에 벚꽃이 칠 때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그때쯤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5월에 깨질 수도 있고 4월에 칠 때, 그러니까 벚꽃이 필 때가 아니라 벚꽃이 질 때쯤이니까 벚꽃이 4월 초에 피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질 때 한 4월 중순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부터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도 무너지고 집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하면서 이 정도까지 3,900포인트 정도까지 무난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 지점을 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그 가능성을 똑같이 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뭐 네이버도 좀 물량 좀 줄여달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한 방에 무너지는 않을 겁니다.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얘가 깨지면 이제 아픈 거야. 여기서 일단 사면 안 되는 존이라. 여기서는 더 간다고 사면 안 돼. 이럴 때 노려야 되지. 우리가 네이버에 내가 이때부터 추천드렸잖아요. 그죠? 네이버. 얼마나 많이 올랐노? 뭐 저는 뭐 못 샀습니다. 이게 추천해놓고 돈이 있어야 사지 뭐. 요즘 저희 공부방도 사실 스터디도 비용이 너무 적게서 사실 나쁜 짓을 안 하고 여러분들 막 현혹해서 막 레퍼럴 받고 레퍼럴 광고 얼마 전에 또 받았는데 그런 짓을 안 하고 돈을 벌려니까 돈이 안 벌려요. 착하게 살면 돈이 안 벌려. 자, 어쨌든 뭐 코스피도 보고 해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길어졌어요. 하이트질로. 네. 근데 또 해봤자 몇 명이나 보나 싶어서 또 힘이 또 빠지긴 하네. 여러분들 종목을 물어봐 주세요. 종목 개인별 종목 물어봐 주시고 눈에 띄는 것만 몇 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추천 주죠. 한쌤 그죠? 삼성중공업주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중공업주는 경기 관련 주지만 그래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뭐 급등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랑 스타일이 안 맞고 이렇게 느긋하게 그냥 기다려 보시는 분들은 한 27년까지 쭉 들고 가보셔도 중공업주는 크게 빠질 자리도 없고 그죠? 이미 수주가 다 돼 있는 부분이라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에어스페이스 옛날 추천 주는데 지금은 추천 못 드려요. 얘가 이때 추천 많이 드렸거든. 이게 몇 천 원 단위도 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35,000원대 저거 올라면 잡으려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정도.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적당히 팔고 그죠? 얼마 지난주였죠? 네이버도 카카오도 적당히 좀 팔아달라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네이버가 이 자리를 넘어 더 서게 된다면 네이버가 얼마였지? 23,000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구나. 조금 못 갔네. 그래서 적당히 이제 물량 던지시고 한 번에 더 웨이브 하나 더 나올 거예요.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나오면 그때 물량 살짝 상당히 많이 줄여주시고 그리고 눌림목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파는 것도 다시 살려고 판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살려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돈은 아깝죠. 물론 샀다가 팔면 저도 이번에 돈을 써야 돼서 엔화를 팔았는데 아깝더라고. 이거 내가 갖고 있던 걸 다시 던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깝죠. 근데 그 마음 알아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가기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싼 가격대니까 싼 가격대라서 괜찮은데 올랐으면 물량을 좀 줄이고 그죠? 올랐으면 물량을 좀 줄이고 이것도 많이 올랐네.
올라서 물량을 좀 줄이고 내려온 물량을 좀 늘리고 그래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되게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단톡방이나 저희 겐톡으로 문의를 잡고 주셔야 제가 그 차트를 꼼꼼하게 봐요.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들을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능동적으로 다 챙기기에는 제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차 하고 수동적으로 챙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좋은 채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